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지지 중에서 묘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계절적인 의미로는 묘목이 3월 5일이나 6일부터 4월 4일이나 5일까지죠. 그러면 3월 5일 경칩부터 4월 4일이나 5일 되는 청명절까지를 말합니다. 그 시기를 이제 묘월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으로는 5시 30분부터 7시 30분, 그러니까 해가 뜨는 그런 시각인 거죠. 방위로는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정동쪽에 해당이 되죠. 이 묘목에는 천간의 기운이 지지로 내려와 있는데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그 지장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갑과 을이 지장간으로 있습니다. 30일 중 갑목은 10일, 을목은 20일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묘목의 대표적인 그런 성분은 이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목을 천간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을목이 되는 거고, 지난 시간에 배운 임목을 천간으로 올릴 때에는 갑목이 됩니다. 자, 이 묘목은, 그러니까 임목 같은 경우는 뭐 유아기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은 묘목은 조금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비유하면은 청소년 시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꿈과 희망과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 그 천간에 그 천간 중에서 기토를 공부할 때 기토가 있는 분들은 좀 쉽게 좀 놀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지로는 이 묘목이 일지에 있으면은 그분들은 이제 좀 잘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묘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러니까 좀 약한 듯 싶으면은 정말 잘 놀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일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잘 놀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묘목을 그 동물로 비유하면은 좀 토끼지 않습니까? 토끼. 그러니까 귀엽고 눈이 초롱초롱하죠. 그죠? 귀엽고 예쁘기도 합니다. 토끼. 그렇기도 하고, 역시 토끼가 좀 예민하고 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죠.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잘 반응하고, 항상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좀 불안하다 보니 좀 우울감도 잘 든다고 해요. 그래서 또한 뭐 활동력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활동력이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의를 경계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유사시에 어디인가에 좀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멀리 간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동네에서 내가 잘 아는 그런 곳, 그런 데서는 뭐 그 잘 다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곳은 잘 다닐 수 있지만은 내가 좀 멀리 나간다던가 좀 운전을 오래 해서 좀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지장간에 숨어져 있는 이 을목의 그런 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유연하고 부드러움도
함께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있어요. 이 묘목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묘목은 그 싹이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생명력, 그러니까 또 강인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의 그런 자신감인 거죠. 생명력도 역시 넘치고, 역시 지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첫 시간에 12지 중에 첫 시간에 배운 자수처럼 묘목 역시 그러니까 좀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세를 잘 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고요. 주역의 깨로 알아보면은 항상 주역은 제가 위에서부터 적었지만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죠. 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꾀는 뭐라고 하죠? 뇌천대장이라고 하죠. 괴상의 이름으로는. 그래서 양이 지상에서 올라와서 이 양이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총 4양의 그 음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위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이 뻗치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서 생동감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사방으로 펼쳐지는 그런 일들에 봄의 그런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토끼를 다시 한번 뭐 비유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이런 봄이 스프링이지 않습니까? 톡톡 뭐 만물이 생장하는 그렇게 깡총깡총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그 성분들이 강한 거죠. 그래서 역시 그렇고 깡총깡총이란 표현을 좀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일지에 이제 묘나 이런 지지의 묘가 있는 분들이 좀 톡톡 튀는 매력과 개성의 소유자들이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귀엽고 그러니까 성격이 좀 깔끔한 면이 있어요. 깔끔하기도 하고 칼끔하기도 하다고 뭐 하죠. 그러니까 또한 재능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욕망도 좀 잘 표출할 줄 압니다. 이 묘목이 이렇게 이 싹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되고요. 뭐 잘 못 그리네. 그러니까 뭐 나비의 모양이라고도 하고 문의 모양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좀 갈라지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제 글자가 좀 나눠지죠. 그리고 또 갈라지는 의미도 있고 분리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문이 열리고 분리된다. 그리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지의 묘가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부부궁이 좀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별을 좀 많이 암시하는 그런 글자기도 합니다. 묘목은 그러니까 현침의 글자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물에 대해 비유하면은 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묘목이 있는 분들이 뭔가를 잘 오릴 수 있는 그리고 잘 오리면서 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또 정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좋아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나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미용사, 그러니까 침 주사를 이렇게 잘 놓는다고들 하고요. 그러니까 종이나 뭐 옷감 이런 것들을 잘 오리고 붙이고 이러는 재단하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리고 꾸미고 장식하는데 좀 소질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그 묘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러니까 묘월이든 일지가 이제 묘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시는 탐미주의자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가정 환경을 그러니까 예쁘고 아름답게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계신 거죠. 뭐 굳이 또 나쁜 의미를 들자면은 뭐 나쁜 의미도 있긴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이 벌어진다, 분리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에 뭐 형살이나 귀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겹치고 그러면은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정말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묘목을 가진 분들이 참 착하고 그러신데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폭발하는 에너지가 너무 그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한 대로 좀 끝까지 가보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중간에 좀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일주를 뭐 꼬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특히 이제 신묘일주 분들은 좀 원한을 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묘일주 분들이나 이렇게 묘가 있는 분들은 좀 완벽주의자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좀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대로 잘 안 되면 좀 파괴적인 그런 성향도 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가 저런 뭐 묘가 있다, 일제 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정구슬처럼 좀 조심히 그러니까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그런 거를 얘기하면은 뭐 약간 좀 화를 잘 낸다. 뭐 좀 나쁜 점을 얘기하시면 화를 좀 낸다.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좁을 수가 있어요. 약간 망설임도 있고 약간 나약한 부분도 있고 좀 세속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변덕도 좀 있고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변덕이 있는 거예요. 좀 주관적이고 그리고 또 도화의 글자이기 때문에 쾌락적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그 묘목이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을목이지 않습니까? 묘월의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머리가 참 좋죠. 머리가 참 뛰어난 그 문인학사나 지금 말하면 대학 교수나 뭐 박사 뭐 이런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뭐 그런 높은 직책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서 참 현명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팔방미인이라고 했죠. 공부도 잘하지만은 뭐 악기,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그런 것들을 뭐 잘 다룰 수 있는 흥도 있고 그런 좀 아티스트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한마디로 리듬과 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은데, 그러니까 좀 구성이 좀 안 좋을 경우 그렇게 좀 파괴적인 그런 성향이 좀 나타난다 뿐이죠. 그 묘목은 인체로 따지면은 간, 그리고 그러니까 간목은 두뇌이지만 을목은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목과 관련돼서 편도나 갑산선, 그리고 신경, 그리고 수족, 손가락,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인체로는 좀 그렇게 배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지가 이제 묘인 분들이, 그러니까 손발이 좀 저리고 시린 분들이 좀 간혹 계시다고 해요. 뭐 특징으로는 좀 술을 좀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좀 예쁘고 귀엽죠. 그리고 봄이고, 계절적으로는 또 봄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바람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흥이나 리듬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일지가 묘인 글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뭐 부부궁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묘의 그런 그 분리의 의미를 좀 상쇄시켜주는 뭐 삼합의 미토나 해수가 있으면은 그런 그 분리나 뭐 이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뭐 묘를 뭐 식물로 얘기하면은 뭐 일년생 뭐 식물이기도 하고요. 뭐 초목, 채소, 과일, 뭐 우리 일상에서 보는 종이나 뭐 목제품, 천연 섬유, 의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자, 일지 묘를 묘월의 묘이기도 하고 이 지지 중에 묘를 알아보는데요. 이 묘란 글자가 글자 옆에 다른 지지들이 왔을 때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축, 인묘, 진사까지 썼고요. 우리가 이제 자할 때도 알아봤죠. 자묘형이다. 그러면은 뭐 형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뭐 물의지형이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자묘형이다. 그러면은 좀 형적인 의미가 좀 강하죠. 묘월에 그러니까 봄에 묘목이 좀 잘 자라려고 하는데 옆에 이제 차가운 물이 있으면은 내가 좀 생장하는데 좀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천간에 이제 병화도 있고 타 지지에 뭐 이런 따뜻함을 의미하는 그런 그 글자들이 지지 글자들이 있으면은 형의 의미가 좀 약해지겠지만은 금수의 기운이 좀 망할 경우에는 자묘형의 그런 형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이 도화의 형이기 때문에 뭐 빈뇨기 계통의 질환이나 뭐 성병 이런 것들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주가 좀 잘 이렇게 조화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자묘 형적인 에너지를 그러니까 발전의 원동력으로 좀 쓸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묘형이 있는 분들이 뭐 의사나 전문 기술자, 교육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형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쁘신 건 아니고요. 사주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축월 같은 경우는 축월의 묘를 보면은 역시 축월은 1년 중에 가장
묘 옆에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 축이라는 글자가 1년 중에 가장 추운 1월에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묘 옆에 뭐 연이든 일이든 축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가 맞으면은 묘목이 축에 뿌리를 좀 잘 내릴 수 있겠지만은 조가 안 될 경우 그 축중에 있는 신금 때문에 묘목의 뿌리가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그러니까 발육 상태가 좀 잘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묘는 봄에 그런 계절을 타야 되는데 축이라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은 다시 이제 겨울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고생이 좀 스럽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 묘가 인을 보면은 을목이 간목을 본 것처럼 그러면 이제 등락의갑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묘목이 인목을 보면은 역시 내가 그 인목의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묘월의 인목은 목기가 좀 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좀 더 튼튼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묘목 입장에서 이는 천의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활인성이기 때문에 직업으로는 의사나 한의사, 약사, 종교인, 역학자, 타로 상담사, 변호사 이런 지치고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소질도 있으시고요. 역시 동쪽의 방합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은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자오묘유, 자묘 이런 그 글자들은 그러니까 왕지의 글자지 않습니까? 왕지의 글자가 묘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지지에 그러니까 세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일들이 좀 생기고, 이렇게 이제 목의 기운이 좀 왕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좀 당하는 그런 오행이 있어요. 어떤 오행이냐면은 토의 오행이 좀 반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토와 관련된 그 목국토 현상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목국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역시 그 화의 기운이 좀 필요한 거죠.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화의 기운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용신 잡을 때 배울,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는 잘 그 기운들을 통관시켜준다, 서로 잘 유통시켜준다 해가지고 통관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 왕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토와 관련돼서 좀 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죠. 그러면은 목은 신경이니까 신경성 위장장애,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과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수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토는 입인데 저 묘라는 저 글자가 이제 입을 이렇게 좀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되려 좀 말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시 이제 묘다 보니까 이제 묘 하나여도 바람인데 묘가 두 개예요.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그런 성분이 더 많이 불겠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풍파, 구설
뭐 이런 것들, 애정사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묘가 이제 진을 보면은 봄에 이제 묘목이 진을 봤을 때는 참 좋죠. 내가 이제 뿌리 내림을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묘목 입장에서는 목국토로 진이 재산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을묘일주가 진토를 뭐 양 사이드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금전적인 그런 그러니까 재물복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토를 이제 인체에서는, 그러니까 토를 이제 토에서 이제 만물이 생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를 인체의 자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토 일지가 진인데 그 옆에 이제 묘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궁 옆에 이제 묘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있죠. 산부인과 의사들 이런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진과 묘가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연세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 시기가 좀 오고 그러면은 이 자궁에 묘라는 이 글자가 이제 박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묘의 뿌리가 이제 토에 이제 박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궁에 이제 근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그 질병론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궁에 이제 근이 생기니까 그 자궁암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토가 있는데 묘목이 이렇게 옆에 있다. 그러니까 묘목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저 진토와 관련돼서는 그런 그 인체 장기나 그런 기관이 좀 목국토를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묘는 육합을 하죠. 뭐를 하냐? 묘가 육합을 하는 글자가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이렇게 묘술이라는, 그러니까 육합을 해요. 묘술합, 육합을 하는데요. 이게 묘술합이다, 육합은 부부의 지합이다, 음양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묘목은 이제 이 술토하고 이제 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가 진술충 이렇게 때리면은 묘목 입장에서는 이 진토가 얄미운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살로 따지면 육해살이다, 그래서 해악이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맹파 명리 쪽에서는 이 묘진을 천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천살을 많이 쓰거든요. 묘진천, 인사천, 주고천, 이런 천살을 많이 그쪽 파에서는 많이 봅니다. 잘 보고, 일반 사주를 하시는 분들도 좀 이 살을 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천살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쫙 째려보면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막 저주를 퍼부는 그런 아주 나쁜 의미의 그런 살인데요.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묘목이 진토를 봤을 때에는 내가 뿌리를 잘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이로움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묘목이 이제 사화를 보면은 어떨까요? 묘목이 사화를 보면은 그쵸, 좋죠. 그러니까 을목이 천간의 병화를 본 것처럼 그런 목화통명의 그런 상인 거죠. 그래서 조가 잘 맞아지고 저 사화는 나 묘목을 잘 생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거죠. 반대로 이제 사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목생화, 묘목이 좀 습목이기 때문에 목생화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묘목 입장에서는 사화가 참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묘목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하는 그런 좋은 작용도 하고요. 그리고 묘목이 역시 천간으로는 을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을사, 욕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을사욕이다 하면은 예쁘겠죠. 그리고 역시 그 도화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쁜 그런 꽃이 되는 겁니다. 자,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나머지 글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목이 오화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묘목이 오화를 봤을 때 역시 좌오묘유는 도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묘파, 도화의 작용이 좀 강한 거죠. 그리고 두 글자 모두 현침의 글자입니다. 날카롭게 찌르고 찔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침의 글자가 있는 분들이 정교한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정교한 기술자들, 그리고 예리하게 뭐 술을 잘 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뭐 요즘 뭐 다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트 잘 꽂을 수 있습니다. 관역에 잘 던져서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야구 선수들도 역시 공을 적재적소에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런 이제 능력들을 갖춘 그런 글자이기도 하고, 역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화의 글자이기 때문에 도화의 작용, 그리고 묘목은 바람이고 화는 불이기 때문에 그 사주가 좀 뜨거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불바다가 될 수도 있죠. 불바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묘목은 습목이기 때문에 오화를 봐도 그렇게 그 뭐 확 타버리고 그런 현상은 없어요. 다만 뜨겁기 때문에 간목은 타버려요. 간목은 타버리지만은 이 묘목은, 그러니까 을목은 오해서 타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좀 의로는 또 생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역시 그러니까 오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손이나 발 이런데 손등, 팔 이런데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묘목이 미토를 보면 어떨까요? 해묘미 삼합 중에서 미토가 되는 거죠. 묘미의 합입니다. 묘미가 이제 반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월의 미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의 그런 기운들이 이제 성해지는 거죠. 왕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거고, 묘목은 미토, 꽃밭에 이제 꽃으로
꽃이 만발한 그런 형국이 되는 거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미토라는 그 토에 땅에 그 땅 속에 이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어떤 열매? 뭐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들이 그 땅 속에 이제 결과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묘목이 이제 미토를 보면은 역시 금전적인 그런 부분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로움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은 저 합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잘 묘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묘목이 이제 신금을 보면은 목화의 기운이 좀 잘 그 조화가 있으면은 신금을 봐도 신금이 그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신금에 이렇게 말뚝이나 이런 것들 쇠말뚝을 받고 그러니까 나무 고추나 이런 나무들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시설이나 이런 데서 잘 키워주는, 그러니까 시설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나무의 형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아리송하기도 한 이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신살 얘기를 하면은 둘의 관계는 그러니까 귀문이나 원진의 그런 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좀 강하면 묘목이 좀 다치는 현상이 있겠죠. 나는 봄에 묘목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묘목이 좀 다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을경합이라는 그런 암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의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를 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묘유충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묘유충을 보면은 봄의 묘목에 유금이 충을 하면은 그러니까 묘목이 더 다치겠죠. 그래서 이 묘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손이나 손가락, 발, 신경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묘유충이 이렇게 좀 있으면은 신경통이나 손발의 관절염, 편도, 갑상선 이런 질환들이 좀 질환으로 좀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화의 충이기도 하죠. 좌우묘유는 다 도화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도화의 충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해가 뜨는 시기이고 해가 지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에 이제 교체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묘유가 지지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이제 임신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임신이 된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일지에 저런 묘유충이 있으면은 역시 더 이제 부부 불화나 이런 것들이 부부 문제가 좀 더 세게 나타날 그러니까 확률이 되게 매우 높죠.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해소를 해주는 해수나 그러니까 미토의 그런 글자, 그러니까 유금의 이런 흉한 의미를 묘유충을 막아주는 사화나 뭐 축토의 글자들이 있으면은 이 충의 의미가 좀 약화되기 때문에 부부 문제가 아주 나쁘게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이 해소해주는 글자가 이제 해소를 해주다가, 그러니까 운에서 저 해소해주는 그 충을 막아주는 글자를 이렇게 다시 다른 글자가 와서 충했을 때, 그러면은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죠. 적어보면은, 그러니까 내 일지가 묘예요. 월이 유구 뭐 이러면은 이제 묘유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사화가 있으면은 묘유충을 해소를 해줍니다. 충보다는 합이 먼저기 때문에 옆에 해수나 미토가 있으면 역시 충보다는 합이 먼저기 때문에 이런 충의 발생이 좀 적어지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다른 글자가 있는데 해년이 온다. 그러면은 사해충으로 사화를 빵 쳤어요. 그러면은 묘유충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세게 나타나는 거는 해년, 해월이 되겠죠. 그죠? 뭐 다르게 쓰면은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해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시에 있으니까 좀 덜한 부분이 있겠네요. 덜한 부분이 있겠어요. 시에 있으니까. 여기 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축합을 하고 있는데, 유축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묘유충 발생이 좀 덜한데, 뭐 미토나 술토나 뭐 진토가 와서 축을 때리면은 합이 풀리면서 묘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묘유충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일지에 묘가 있는데 그 옆에 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해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자, 묘가 술토를 보면은 묘술합이죠. 그러니까 춘추지합이라고 합니다. 묘는 봄이고 술은 가을이죠. 그래서 묘가 술을 보면은 춘추지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묘술합은 그러니까 사랑과 낭만과 로맨스가 있는 그런 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묘술합이 있는 분들이 그 글을 쓰더라도 뭐 연애소설 뭐 이런 그런 아름다운 좀 소설들을 많이 써요. 그런 류의 이제 글들을 많이 쓰는 거죠. 하지만은 이 술토라는 저 아궁이에, 그러니까 묘목이라는 좀 젖은 나무가 들어가서 금방 확 잘 타지 않고 좀 연기가 좀 나기 때문에 그 연기로 인해서 이제 연기가 좀 눈에 들어가면은 눈물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그런 저런 낭만과 로맨스의 그런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좀 해피엔딩보다는 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헤어지는 좀 짠한 스토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묘술합이 있는 그런 시기나 뭐 지지에 뭐 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뭐 연애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참 마음은 주는데 왠지 결과론적으로는 좀 슬프게 헤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묘술합은 이제 포테로는 이제 을이, 그러니까 묘를 이제 천간으로 띄우면 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이 묘에서는, 을이 술에서는 그러니까 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묘술합은 참 낭만적이고 예쁘고 로맨스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애틋함을 남긴 그런 사랑, 첫사랑의 그런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수를 보면은 어떨까요? 묘월에 뭐 묘월이라고 하면은 해수를 보면은 조금 덜 좋죠. 하지만은 내 일지가 묘인데 뭐 시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조가 맞으면 해수는 좋은 역할에 적용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금수의 기운이 많을 경우에는 해수가 옆에 있어도 아주 그렇게 좋은 작용은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묘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수가 양 사이드로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묘목이 좀 잠긴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나무의 초목이 물에 잠긴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 천간에 을이라는 글자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을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을묘일주일 경우에는 글자가 안 예쁘네. 을묘일주 경우에는 이렇게 강에 떠있는 연꽃이 되겠지만은 저렇게 천간에 이런 목의 그런 글자가 나와 있지 않으면은 역시 수중식물이나 아니면은 좀 물에 나무에 그런 초목에 좀 뿌리가 좀 상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토라는 글자가 운에서 좀 와줘야 이런 목의 그런 생장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식간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묘목은 기술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현침의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예리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활인 쪽에 있는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묘유충이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호사나 이런 업을 하고 계시면은 인생이 좀 순탄하게 좀 넘어가세요. 왜냐면은 내가 내 직업적인 그런 걸로 이런 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집에서 살림만 하고 그러면은 좀 분란이 더 생길 수 있겠지만은 직업성으로 그런
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충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형이나 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런 쪽에 내 발전의 원동력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그 남자도 여자한테 뭐 화풀이 하던가 그 여자도 남자한테 그런 에너지를 쓰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비생산적인 그런 일들인 거죠. 서로에게 좀 비극적인 그런 일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를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부부지간에도 싸울 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힘을 빼고 왔는데 집에서 무슨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 사주의 그런 그러니까 형적인 에너지, 충적인 그런 충돌에 의미하는 그런 글자가 있을 때에는 그런 에너지를 밖에서 그냥 내가 일적인 부분으로 소진해 버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